안녕하세요. 오늘은 리얼리스트 인베스터로서 여러분들을 뵙겠습니다. 네, 저희가 주택 임대업을 하면서 프로퍼티 매니저를 두는 것이 좋냐 안 좋냐 놓고 많이들 생각하죠. 또 실제 많은 분들이 프로퍼티 매니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피해들을 많이 보고 있죠. 해서 저는 왜 프로퍼티 매니저를 쓰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퍼티 매니저를 안 쓰는 가장 큰 이유들은 이것은 돈 낭비다. 또 내가 할 수도 있다. 아니면 집 몇이 없는데 뭘 프로퍼티 매니저를 쓰지? 이렇게 생각도 많이 하죠. 하지만 장단점을 따져보면 장점이 훨씬 더 큽니다. 또 많은 분들이 생각 못하는 보호막도 있죠. 네, 그러면 장점 먼저 얘기해 볼까요? 첫 번째 보호막은 세무조사입니다. 우리가 임대인들한테 직접 현찰을 받고 사업을 했을 때는 제대로 신고를 하는지 국세청에서 관심을 많이 갖죠. 하지만 프로퍼티 매니저를 쓰면은 프로퍼티 매니저가 임대인에서부터 직접 돈을 다 받고 유지비 싹 빼고 그 외의 돈들을 우리한테 보내주기 때문에 연말에 가면 1099을 저한테 주고 우리는 1099을 신고하게 돼 있죠. 해서 국세청에서 봤을 때 보면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은 세무조사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두 번째 보호막은 Fair Housing Act. 미국은 이것을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만약에 불법이라고 판단되면 벌금도 상당히 심하고 충격이 아주 큽니다. 자, 그러면 Fair Housing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인종차별뿐만이 아니라 Family Structure나 Number, 쉽게 말해서 아이가 몇입니까? 아이가 몇 살이죠? 이런 걸 물어봐도 문제가 걸릴 수 있죠?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집을 내놨는데 많은 임대인들이 어플리케이션 써냈어요. 이렇게 보니까 다들 수준은 비슷한데 당연히 비슷하겠죠. 다 비슷한 사람들이 어플라이 했을 테니까. 하지만 이 가족은 백인 가족이고 아이가 둘이에요. 또 이 가족은 히스패닉 사람인데 아이가 4명입니다. 또 이 가족은 흑인인데 아이는 없는데 어머니나 다른 식구와 같이 살겠다고 어플라이 했습니다. 이랬을 때 집주인으로서 나는 백인을 선택해주고 했을 때 히스패닉이나 아니면 흑인 식구들이 봤을 때 내가 뭔가 인종차별을 받은 것 같다 하고 생각해서 신고할 수가 있죠. 또 신고해서 그 결과 인종차별이 있다는 것이 입증되면은 아주 문제가 커집니다. 또 실제 저희 집 중에 하나는 어플라이 하신 분이 아직 판정은 안 났지만 어떤 범죄의 법에 걸리는 사람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랬을 때 나 혼자 한다고 하면 상당히 골치가 좀 아프고 고민도 많겠죠. 하지만 저는 항상 이럴 때 프로퍼티 매니저랑 같이 대화를 하고 내가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것이 Fair Housing Act의 문제가 되는지 그러면 그분들이 다 생각해보고 다 판단해보고 문제가 된다면 된다고 얘기를 해주고 아니면 이래 이래서 문제가 안 된다고 얘기해줍니다. 해서 Fair Housing Act에 문제가 안 걸리겠죠. 또 만약에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프로퍼티 매니저가 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이 아니고 그 사람들도 같이 책임이 있죠. 세 번째로는 사기꾼들서부터 보호를 해줍니다. 많은 분들이 이쪽 생각 안 하는데 여기가 사실 문제가 제일 많아요. 프로퍼티 매니저 없이 집주인이 직접 렌트를 한다고 내놓으면은 전문 사기꾼들이 그런 집만 골라 들어옵니다. 내가 아는 집만 해도 몇 번 당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사 들어와서는 한 3개월, 6개월은 임대비를 잘 내죠? 하고 갑자기 어느 날 이래 해서 저가 요번 달 돈을 못 내니까 한 달만 기다려주세요 하고 얘기를 하고 부탁을 합니다. 집주인은 큰 생각 안 하고 또 좀 안 됐으니까 예 그렇게 하고 다음 달 넘어갑니다. 또 두 번째 달도 이래서 또 뭐 아이가 아프다 뭐다 뭐 이래서 또 못한다고 하고 해서 3개월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직장을 잃었기 때문에 좀만 더 기다려달라 해서 4개월, 5개월, 6개월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하고 끝에 가서는 배째라는 듯이 그냥 들어 넘어지죠. 했을 때 이빅션을 하겠다고 하면은 그때부터 버지니아에서는 길게는 3개월까지 걸리죠. 그러면 어마어마한 손실입니다. 실제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못되게 해놓고 이사 나갈 때 왜 속이 꼬였는지 집을 다 때려 부시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다고 하고요. 또 어떤 집주인은 6개월 이상 돈을 안 내고 도망간 테넌트를 식당에서 만나서 멱살을 잡고 경찰 부르라고 해서 경찰 불렀는데 경찰이 와서 봤을 때는 집주인이 멱살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잡혀갔죠. 또 저랑 친한 집은 집을 처음에 렌트한다고 내놨을 때 저가 말했죠. 워낙 친하니까 무조건 프로퍼티 매니저를 써라 했더니 뭐 집 한 채인데 이런 거 하냐고 괜찮다고 또 아는 사람을 속여서 한국 사람이 이사 들어온다고 해서 또 만나봤더니 다들 좋은 사람 같다고 해서 이사를 들어왔죠. 그런데 첫 달부터 임대비를 안 내고 집에 곰팡이가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저가 이 집은 워낙 잘 알기 때문에 그 집은 곰팡이 있을 집이 아닙니다. 하고 매일 이메일 써서 고소하겠다고 하고 자기네 식구들이 지금 뭐 폐병이 걸렸다고 그러고 숨도 못 쉬겠다고 하고 오히려 자기네들이 손해배상은 받아야 된다고 해서 정말 골치 아팠습니다.
해서 이 친구 부부가 밤에 잠도 못 잘 정도였고 이메일을 열면은 심장이 너무 두근두근거리고 해서 너무 고생을 했죠. 이때 제가 지금이라도 프로퍼티 매니저를 이 집에 가서 보라고 하고 이 집을 맡기는 대신 이 사람들 보고 이 임대인들을 좀 해결해달라고 했죠. 해서 이 친구 부부는 너무 속도 상하고 또 정말 치가 떨려서 그 사람들 보기도 싫다고 해서 실제 저희 부부가 대신 프로퍼티 매니저랑 같이 그 집에 갔고 프로퍼티 매니저가 딱 나타나니까 그 못된 인간들이 태도가 딱 바뀌었습니다. 하고 문제없이 이사 나갔죠. 자, 그러면 왜 이럴까요? 프로퍼티 매니저들은 워낙 정확하고 뚜렷합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달 페이먼트가 안 들어오면 무조건 레이피 들어가고 한 달치 렌트를 안 내면 이빅션 그냥 들어가죠. 그 이유는 법적으로 이빅션 들어갔을 때 집주인한테 또 받는 피가 있죠. 큰 돈은 아닙니다, 사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들한테는 엑스트라 인컴이기 때문에 고민도 안 하고 법적인 진행을 합니다. 이런 반면에 집주인들은 이빅션 한다, 뭐 법원에 간다, 이거 자체를 상당히 두려워하고 골치 아파하기 때문에 또 임대인들이 부탁하면 참고 기다려주죠. 이랬을 때 백발백중 당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못된 사기꾼들이 프로퍼티 매니저가 매니지하는 집이라고 하면 아예 들어갈 생각을 안 하고요. 집주인이 개인적으로 렌트를 한다고 하면은 싹 들어옵니다. 네 번째 보호막은 테넌트랑 임대인과 집주인 사이에 프로퍼티 매니저가 있기 때문에 집주인이 직접 테넌트랑 같이 대화를 안 하죠. 뭐 잘 아시겠지만 누가 싸웠을 때 가운데 누가 좀 정리를 해주면은 크게 된 문제도 많이 가라앉는 반면에 누군가 가운데 없으면은 직접 부딪히면은 별일 아닌 것들이 크게 될 수가 있고 나중에는 문제보다는 감정 싸움을 하게 되죠. 또 솔직히 이 과정에서 집주인이 자기 집은 워낙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좀 예민하게 반응할 때 프로퍼티 매니저들이 솔직히 말해줍니다. 그것은 당신의 권리가 아닙니다 하고 또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그것은 비용을 받아내면 됩니다 하고 얘기를 해주죠. 또 내가 임대로 놓은 집이 문제가 생기면은 350불까지는 프로퍼티 매니저가 권리 안에서 수리를 해줄 수 있고요. 그 이상이 넘어갔을 땐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게 돼 있죠. 또 저가 그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가 좀 손재간이 있기 때문에 내 생각에 말도 안 되게 비싸게 나올 것 같고 제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면은 프로퍼티 매니저한테 일단 내가 나가보겠다 하고 또 저가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사진 다 찍어서 이메일로 보내주면은 너무나도 고마워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문제를 해결했냐고. 네, 제가 직접 하면 딴 데서 일주일 걸릴까 하루 만에 끝내죠. 예를 든다고 하면은 한 번은 프로퍼티 매니저가 연락이 와서 한 집에 쥐가 있다고 쥐를 제거해야 된다고 해서 패스트 인스펙션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해서 하라고 했더니 그 다음에 연락 온 것은 아주 너무 엉뚱했죠. 집에 쥐덩이도 몇 개 있고 쥐가 있다고 테넌트들을 호텔로 옮겨서 집을 전체를 다 비닐로 싸고 패스트 컨트롤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비용은 한 3천 몇백 불 두고 또 호텔 나가 있어야 돼 돈을 내야 된다고 했죠. 이랬을 때 순간적으로 깜짝 놀래고 어이가 없었지만 제가 나가보겠다고 하고 한번 나가봤죠. 했더니 미국은 집이 지하층이 있고 아니면 지하층이 없는 집들은 크로스페이스라고 기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라는 뜻이죠. 집을 한 허리 높이 정도 높이 위에 집을 짓고 그 밑에 공간은 수도나 하수가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또 이 공간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만한 구멍이 있는데 겨울에 쥐들이 안에 들어가 살 수 있으니까 모든 창문들은 철저히 막혀 있고 또 입구가 큰 쇠판으로 딱 막혀 있고 또 그 둘레를 세멘트로 딱 막아 놓죠. 이런데 테넌트가 겨울에 이 수도를 다 잠가야겠다고 그 크로스페이스에 들어가서 물을 잠그는 과정에서 이 쇠판을 뜯어냈고 다시 꽉 닫아놓지 않았기 때문에 쥐가 들어갔고 그 쥐가 집 위로 또 파고 올라간 거죠. 하지만 여기에 문제는 이 크로스페이스 입구를 막았던 쇠판을 뜯어내는 과정에서 구멍이 생기고 딱 세멘트를 할 수 없었습니다. 해서 이 과정을 보고 저가 딱 하루를 고민했죠. 하고 홈디포에 갔더니 이 PVC를 만든 이 플라스틱이죠. 두꺼운 플라스틱 큰 판들이 있는데 그 판을 좀 크게 자르고 또 그 입구에 딱 맞게 그 안에 판을 잘라서 라사를 박아서 딱 대면은 이 구멍이 딱 막히게 했죠. 하고 바깥에서는 나무판을 눌려놓고 라사를 박아놔서 딱 버티겠습니다. 거기다 사인을 붙였죠. 절대 열지 말라. 만약에 열어야 되면은 원래 있는 모습 그대로 닫아놓으라고 사인을 써 붙였습니다. 크로스페이스 안에는 닫기 전에 톰캣이라고 녹색 지약들이 있어요. 그거 한 10개 던져놨더니 딱 2주 되니까 쥐가 더 이상 보이지 않고 모든 문제는 해결됐죠. 또 다른 경우는 프로퍼티 매니저가 연락이 와서 자기가 렌트 준 집 중 하나가 마당에 나무 펜스가 옆으로 쓰러지고 있다는 거예요. 해서 자기네들 사람을 내보내 봤더니 이 상태를 보고 나서 제가 이 집을 사기 전에 이 집을 수리한 사람이 이 나무 펜스 긴 거를 가운데 포스트가 없이 그냥 하나로 쭉 박아놨기 때문에 바람이 세게 부니까 그냥 앞으로 이렇게 쓰러졌죠? 하고 상당히 내용이 복잡했습니다. 바로 옆집하고 같은 보드난이기 때문에 옆집에 가서 허락을 받고 나무 펜스를 다 빼내고 다시 포스트를 4개를 박아서
거기다가 다시 펜스를 져야 된다고 합니다. 해서 비용이 거의 6천불 얘기를 하고, 또 문제는 옆집에서 허용을 안 했을 때 또 문제가 생기죠. 해서 또 이때도 저가 한번 직접 나가보겠다 하고 나가봤죠. 말 그대로 이 포스가 없이 펜스가 하나로 쭉 섰기 때문에 바람에 쓰러지기 시작했고요. 해서 또 사진 몇 개 찍고 집에 와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하고 또 홈디포에 갔더니 이 디어 펜스라고 이 사슴도 못 들어오게 가든을 만들었을 때 녹색 쇠 포스터가 있죠. 땅에 놓고 팡팡 박으면 아주 깊게 들어가고 탄탄합니다. 해서 그 포스를 7개 사가지고 와서 옆집하고 상관없이 저희 마당에서 펜스를 세워놓고 다 박아놓고 라사로 다 박아놓았죠. 하고 흔들어 봤더니 아주 탄탄하고 절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해서 또 사진 찍어 보내줬더니 프로퍼티 매니저가 맨 처음엔 제가 뭘 하겠다고 하면 좀 의심스러웠다가 이렇게 몇 번 하고 나니까 저보고 너무 잘한다고 다른 집 수리도 좀 할 수 있냐고, 당연히 농담이었죠. 오직 우리 집만 고친다고 얘기해줬습니다. 또 5번째로는 임대인들이 들어오기 전에 백그라운드 체크, 모든 신원 조회를 해주기 때문에 그것도 큰 도움이 되고, 또 강아지나 다른 애완동물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펫 리퍼럴 편지를 다 받고 확인해주죠.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 전집에 살았을 때 이 애완동물이 문제를 일으켰는지 뭐를 망가뜨렸는지 안 했는지를 다 확인한 후에 저희한테 권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 만약에 페트가 있다고 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도 한 달에 50불 내지 70불 더 받고요. 또 펫 디파셋도 있죠. 해서 만약에 이 애완동물 때문에 뭐가 망가지면은 당연히 거기서 다 해결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단점이 뭘까요? 단점이라고 하면 사실 한 달 렌트비가 1년 프로퍼티 매니저 비용으로 나갑니다. 하지만 또 이 프로퍼티 매니저 비용도 세금 혜택을 보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비용 드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단점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좀 자유가 없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제가 보기엔 그것은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거고요. 또 실제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솔직히 말을 하세요. 하고 내가 직접 해결하면 됩니다. 내 또 전체적으로 저한테 자유를 주자.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사업은 하고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여행을 하고 싶거나 어디 다른 데 가면은 프로퍼티 매니저가 알아서 다 해주고 이메일로 다 해결할 수 있죠. 해서 프로퍼티 매니저를 잘 이용만 하면은 진실한 패시브 인컴을 가질 수 있습니다. See you later.